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뒷심을 발휘해서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다. 뒤지던 것을 동점까지 따라잡은 것은 꽤 잘한 페이스였는데 그럼에도 초반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아쉽다. 특히 최근 리그에서는 5경기 중 4경기에서 5분 이전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이겼지만 결국 오승훈이나 카이오, 세징야 같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적절하게 터져준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주도권은 김천이 잡은 모습이었고 수비적으로도 카이오를 제외하면 난조가 없지는 않았다. 이는 대구의 압박이 상당히 애매하게 들어가기 때문인데 강호랑 할 때는 라인을 어느 정도 내리고 플레이하긴 하나 상대의 플레이를 저지할 수 있는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편이다. 일단 포항의 뒷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현재 초반에 골이 들어가는 실점 상황을 잘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구가 강호를 상대할 때에는 압박을 아주 적극적으로 걸지 않으면서 상대 플레이를 잘 저지하지 못하는 흐름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제르소가 복귀를 했다. 카운터를 갈 때 기동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주포인 무고사보다도 영향력이 더 높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영근 감독 부임 이후에는 포백으로 공격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델브리지 부상으로 파이널 라운드 전까지는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이 꽤 아쉽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전북은 포항을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아주 좋진 못했다. 상대의 수비수 신광훈이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흐름이 좋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특히 후반전에 슈팅 허용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여전히 뒷심에 대한 약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름 이적 시장의 보강을 상당히 했지만 엔트리가 자주 바뀌는 현재 상황이 조직력에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역습 상황을 제어하지 못해서 인천 상대로는 최근 1무 2패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일단 인천도 델브리지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백 기반의 공격적인 흐름을 감독이 선호하기 때문인데 다만 제르소가 돌아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전북 역시 후반 흐름이 좋지 못한 팀이기도 한데다 인천의 역습에는 기본적으로 약한 모습이었다. 인천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FC 서울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최근 상대를 한 골 차이로 이기는 흐름을 자주 타고 있다. 일단 골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데 야잔의 합류 등 수비적으로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지금은 링가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량이 뛰어난 링가드를 제로톱으로 써서 강원을 이기는 등 강원을 상대로는 서울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편이다. 이어서 강원은 서울 상대로 경기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압박이나 공격성으로 상대의 미스를 유발하는 등 슈팅 자체는 많이 가져가는 흐름이다. 다만 유독 서울 상대로는 결정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 4월 이후로는 서울을 상대로는 다득점을 가져간 적이 없다. 플랜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최근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골이 잘 나오지 않는 흐름이기는 해도 링가드를 제로톱으로 써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성향은 강원을 상대로도 잘 통했고 이상하게 서울 상대로는 강원이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FC 서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경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일단 경남과 붙는 매치에서는 난전 상황이 자주 나오는 모습이다. 최근 기세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장관 감독은 분위기 따라서 전술을 실리적으로 바꾸는 타입이 절대로 아니다. 다만 라인을 높이는 효과가 오직 마이너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해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 삼성전에서도 골 기록은 상대의 빌드업을 공략해서 넣었던 케이스기도 했다. 이어서 경남은 올 시즌에는 상당히 공격에 올인하는 기질을 보여주는 편인데 문제는 오버페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박동진 등 공격진들의 힘이 좋아서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선제골 실점 비중이 높아서 결국 끌려다니는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체력이 빠지고 다시 다음 경기에서의 난조로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라인을 올리고 승부하는 성향을 보이는 팀이다. 올 시즌 두 번의 매치에서도 다득점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대신 경남의 오버페이스 문제가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는 상대의 빌드업을 저격해서 추가적인 찬스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남은 먼저 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전남 드래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 아이파크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김포에게 약한 편이다. 사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수비 성향의 팀에게는 전체적으로 다 약한 편인데 충북 청주 같은 팀들에게도 몇 경기째 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여름에는 김포가 상당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8월에 열린 매치에서도 수비적인 흐름이 꺾인 김포를 상대로는 무력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김포는 안산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50%의 슈팅을 유효로 허용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아직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2개로 예방했다는 것은 수비적으로는 나름 긍정적인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부산이 김포 등 라인을 낮추고 플레이를 하는 성향의 팀에게는 약한 편이다. 다만 김포의 수비적인 흐름 자체가 여름에는 처지는 경우는 많은 편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8월에도 부산이 승리를 거두는 등 김포가 체력이 빠진 시점에서 보여줄 수비적 능력치는 의심을 해보아야 할 듯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충남 아산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은 전체적으로 시즌 초반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숙이고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을 선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부천을 상대로 패배를 당한 이후에 일어난 변화다. 따라서 아산이 부천을 상대로는 무리하게 공세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정마우가 시즌아웃을 당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자원도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부천은 역습 상황에서는 강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랜드를 격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비와 중원의 두터움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아산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안양이나 전남 같이 라인을 쭉 올려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부천이 크게 화력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주도하는 스타일에는 부천의 전진 능력이 조금은 더딘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산은 일단 부천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크게 패한 이후로는 공격력에 크게 힘을 투사하는 식으로 나서지는 않는 편이다. 오히려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수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천 역시 자신들이 주도하는 흐름에서의 전진 능력은 더딘 편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골이 잘 터지지는 않던 대진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